구입하려고 알아보다가 나름대로 제가 분석한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레노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은 1위와 2위입니다. 근데 다들 추천하는 건 2위예요. 금액도 2위가 훨씬 10몇만 원 비싼데, 그럼 왜 얘가 필요한지, 그리고 얘를 써도 되는 분이 있고 꼭 얘를 써야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크게 보면 게임을 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거, 휴대성이 좋냐 안 좋냐. 근데 확실히 이게 스펙이 좋아요. 여기 게 왜 좋은지를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죠. 분석을 하기 전에 제가 느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두 모델 모두 좋아요. 그런데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두 번째 거 Y700은 게임에 더 초점을 맞춰서 설계된 모델이에요. 실제 얘는 이제 화면이 일단 크잖아요. 그래서 딱 눈이 가긴 가요. 가성비라고 하죠. 가격 대비 성능. 근데 이건 어떤 사람이 써야 되냐. 그러니까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써야겠더라고요. 게임 안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게임 안 하고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즐기는데,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 보거나 일반 영상 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장 공간도 128기가 정도면 뭐 나름 외부 USB 꽂아 쓰면 되는 거고, 클라우드를 쓰니까 기본적으로 쓰는 앱이나 문서, 이미지 있죠? 이런 거 저장 활용하고, 와이파이 안 되는 탭은 없으니까 이 세상에 와이파이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게 왜 큰 거보다 인기가 있냐, 더 비싸냐. 일단 저장 공간이 256기가라고 써 있죠. 근데 저장 공간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고성능 게임을 위해서 설계된 모델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앱과 게임을 같이 설치할 수 있고, 이 두 가지 모델을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 비교한 거를 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Y700과 프로 두 가지인데, 뭐 오른쪽은 그냥 많이 본다는 거고,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전 일단 뭘 추천하냐 그러면 8.8인치죠.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12.7 써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안드로이드 환경에 화면, 요게 싸잖아요. 요게 비싸고. 일반적으로 12.7 큰 화면, 그리고 해상도도 크고 동영상 시청이나 웹서핑 요런 거에 특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알려는 드리겠지만 Y700은 최신 스냅드래곤 8 플러스 젠 1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앱을 좀 더 원활하게 높은 성능의 게임 같은 걸 돌릴 수가 있고, 이 프로는 일반적인 870 프로세서랑 8기가의 램이에요. 조금 다르죠. 근데 좀 큰 배터리를 갖고 있는 거는 12인치 요 부분이에요. 여기서 핵심 액세서리입니다. 액세서리 꼭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프로로 된 이 부분은 전용 펜, 키보드를 별도로 구매해서 쓸 수가 있는데, 얘는 키보드랑 전용 펜에 대한 부분이 지원되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전용 펜과 키보드라 그랬는데, 전용 펜은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필기를 하거나 그럴 때 쓰고, 키보드는 좀 PC처럼 편하게 타이핑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프로세스에 대한 차이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중요한데, 일반 요거는 870에 게임 가능한 프로세스, 요 부분 어떤 차이냐. 스냅드래곤 870은 지금 나온 게 아니에요. 21년도에 출시됐고 공정기 기술을 사용하게 되고요. 최대 이제 CPU는 클럭 속도가 있는데 3.2GHz입니다. 그리고 지금 스냅드래곤 870에 대한 안내가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으로 블루투스 와이파이 6이랑 블루투스 5.2까지 지원이 돼요. 그 여기서 스냅드래곤 이 추천하는 요거, 요 부분도 구체적인 설명이 지금 밑으로 나가고 있죠. 뭐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는 다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스냅드래곤 8 플러스 젠 1은 더 최신의 공정 기술이에요. 아주 강력한 GPU. GPU는 CPU 말고, CPU는 하나의 헤드고 GPU는 그래픽 카드입니다. 더 강력한 GPU랑 AI 엔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쓰지도 않는데 뭐 굳이 동영상만 보고 인터넷 웹서핑을 할 거라면 굳이 얘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복잡한 앱을 멀티로 쓰고 아니면 게임을 좀 고성능으로 돌린다 그러면 당연히 얘가 훨씬 아까 설명 보신 것처럼 고성능입니다. 디스플레이 정보부터 비교 한번 해보죠. LCD, 일반 LCD에 비해서 IPS LCD가 좀 더 우수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야각이 넓고 색상 재현이 좀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요거 PPI
얘가 더 높죠. 화면의 해상도를 나타내줘요. 그러니까 PPI 값이 화면의 선명도를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숫자가 높으니까 더 선명하다는 얘기죠. 요거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은 좀 밝게 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인 게 달라요. 화면의 밝기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nits가. 얘는 이제 아무래도 400보다는 500이 더 선명하고 밝겠죠. 선명하다는 것보다는 밝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요거 GPU 그래픽 카드죠. 한마디로 그래픽 프로세싱 뭐 유닛 유틸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730이 650보다 더 최신 모델이고 그래픽 처리 능력이 좀 더 뛰어납니다. 우리가 일반 PC 같은 경우에도 그래픽 카드를 따로 보드에 있지만 새로 꽂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 것처럼 이 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램이다. 그럼 일단 임시 메모리죠. 그러니까 더 많은 램이 있는 경우에 더 많은 앱을 동시 실행하거나 더 큰 파일을 처리할 수가 있죠. 이게 블루투스 버전도 얘가 더 높을수록 더 빠른 전송 속도랑 더 길다란 범위를 제공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블루투스 얘는 유일하게 얘가 이겼네요. 저가, 가성비 좋은 거. 게임 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사용. 배터리 용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위는 같은데 당연히 얘가 높으니까 아까 설명한 대로 얘가 더 오래 가고 장기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충전이 근데 얘는 더 빨라요. 얘는 더 컸지만 충전에 대한 부분이 고속 충전. 그러니까 충전에 대한 속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최대 45W 충전은 20W 충전보다 배터리를 더 빨리 충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UFS 같은 경우에는 저장 매체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이 게임용 요 부분만 있는데 내장 스토리지의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UFS 3.1은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게임이 아니더라도 전송 속도 빠르면 좋잖아요. 나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앱이나 파일을 좀 더 빨리 읽어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외 구매라고 뭐 한글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레노버에서 한글화를 해주는 게 아니라 안드로이드 OS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한글화 되잖아요. 문제없이 한글화가 가능합니다. 설정에서 한국어로 언어를 변경하면 돼요.